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주제 4.15 총선 부여 선관위 검표 첫 증언 나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도 너무나 고민이 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거는 그동안에 제가 비례대표 했을 때 한나라당 때부터 계속 재검표를 했는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데, 드디어 부여 선관위에서 검표 요원을 했던, 참관인을 했던 사람들에게 첫 증언이 나왔어요. 이거는 부정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네, 좋아요, 네, 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척.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구독, 그 다음에 멤버십도 가입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 들어서 여옥대첩 들어가셔서 굉장히 새로운 우파의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파의 논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실 때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 팩트를 밑반내는 근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정수님 감사해요. 네. 네. 저녁에 최나리님 가세연에서 증인통화 공개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 부여선거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여선거에서 제가 늘 목마르게 갈망했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의 개표 요원 참관인의 증언이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른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팩트에 대해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제까지 다가서지 않았던 이른바 주류 언론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오늘 사설이 나왔고요.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동안 저도 이제 가세연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전투표가 똑같은 비율로 저렇게 맞추기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전투표에서 아무리 차명진이가 사람 속을 긁어놨다 하더라도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본투표는 우리가 지지했던 미통당이 말하자면은 앞서고,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심판 투표가 분명한데 어떻게 거꾸로 아무 힘도 없고 정책을 밀어붙인 적도 없는, 권력을 잡은 적도 없는 야당이 심판을 받나. 물론 미통당이 공천 잘못한 거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모든 의문이 이제 다 풀린 겁니다. 즉 증언이 나왔어요. 두 번째, 민경욱이가 이 6매의 이 투표용지, 이거를 이제 증언한 거, 이거는 뭡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남은 투표용지를 보관한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체육관에다가 그냥 무슨 체육시설,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다가 보관을 했고, 거기다가 CCTV도 없었고, 이 보관에 대해서 보안장치도 하나도 안 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삼립방 박스에다가 뭐 그 밴 같은 데다가 그냥 허술하게, 또 봉인도 이상하게 훼손된 거라든가, 이 모든 거를 볼 때 선관위는 밝힐 의무가 있고 선관위는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저도 이건 잘못돼도 분명히 잘못됐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 고발자가 나온 겁니다. 이번 부여 선거에서 A씨라는 분이 투표용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1번 박수현에 굉장히 2번 정진성이 표가 막 뒤섞여 있더라.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 다시 하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개표소 분리기에서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어떻게 이런 거냐. 이래서 재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선관위에서도 인정을 해요. 당시에 재분류했던 사람이 우리가 다시 그래서 재검표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그거는 기계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이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1번 쪽에다가 2번이 막 섞이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윤미향이 물타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으면은 선관위는요, 다 재검표를 하고 이걸 다 까야 되는 거예요. 윤미향이도 지금 지가 지 회계 그거는 공개도 다 안 하고 자기 개인 계좌로 그렇게 돈을 받아 처먹었으면은 어떻게 썼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 기부자들이 김어준이의 그 총수의 지침을 따른 광신도처럼 기부자들이 원치를 않는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얘기죠. 그리고 선관위도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우길 일이 아닙니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6장의 투표용지가 분실됐다면은 아니, 도둑 맞은 선관위의 책임도 큰 겁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절반은 선관위의 책임이죠. 그러면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이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선관위에서 대검에다가 고발을 했다니까 그건 너무 잘 됐어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서 참관인을 했던 몇 분이 동시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류기가 너무 이상했다. 1번 표 박수현 표에 2번 정진석이 표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해서 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었다. 이걸 여러 번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2번 표가 막 섞여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는 거를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관인들이 이상하다, 재분류하자, 재검표하자, 이래서 재검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했더니 그 전에는 2번 표가 정말 이 섞여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막 1번으로 휘둘려 갔는데 나중에 재검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특히 사전투표 용지에서, 즉 180대 100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까 보니까 415장을 까서 보니까 처음엔 180대 10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100표, 박수현이가 180표였어요. 180대 100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159대 1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80표나 모자랐던 정진석이가 오히려 11표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고 이게 팩트로서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엄연한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사전투표는 저도 벤틀님도 어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이 말씀하셔서 사전투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저도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선 투표할 때 절대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왜? 좀 미통당이 너무너무 보기 싫기도 하고 미통당 나온 사람 찍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제가 마음 변할까봐, 그리고 혹시 본선관 날 안 갈까봐 이 길을 쓰고 제가 가갖고 진짜 미통당 찍어주고 미안당 찍어주고 제가 나왔는데 이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꾸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180대 100이 159대 170으로 정진석이가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재검표 제대로 다 해보면은 정진석이가 압승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4.15 총선에 말하자면은 이 핵심 팩트였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은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민주당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수, 미수입니다. 민창 미수예요. 민주당 춤추는데 오히려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거는 뭐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보고서나 내고 앉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발로 뛰었더라면 정말 지금에야 용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참관인들이 이거 진짜 이상했다. 이게 이제 본물 터지듯 나오는 겁니다. 윤미향이도 이제 본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은 윤미향이는 정말 배지를 못 달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떨어뜨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 4.15 총선은 심판선거가 분명한데 오히려 거꾸로 야당이 심판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이 야당이 이기는 선거인데 뭔가의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뭐 빅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류기에다가 1번에다가 2번을 막 넣어가지고 부여 선거처럼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요소 저는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모든 거를 제로 세팅 해야 된다. 저도 제로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형준님께서 윤미향은 깜빵행위죠. 그렇습니다. 윤미향 깜빵 보내야 됩니다. 자기 월급 이거 탈세한 거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쌍으로, 조국하고 정경심이 쌍으로 정말 그 패밀리 다 구치소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이 이 윤미향이네, 남편 윤미향이 할 것 없이 이 사기꾼에다가 횡령범에다가 공갈범에다가 앵벌이 시키는 아주 나쁜 진짜 PC 나쁜 기생충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다 보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박차고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니 왜 이런 데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까? 네? 정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블로그도 그렇고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이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벤틀리님, 김세연, 이준석 왜 이리 반대합니까? 뭐가 겁나는지, 약점 잡힌 거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김세연은 동해안 고무벨트, 지금 뭐 김세연 이 효과로 테마주가 되었고 엄청 뛰었다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돈을 많이 벌고, 또 김세연이라는 이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약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김세연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준석이는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주희님께서 윤미향은 좌파 사회주의들의 빙산의 일각이죠. 맞습니다. 네, 진짜 나라 경제 폭망했다. 자, 이 신석호님, 네, 차단했습니다. 김유나님, 동생이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말하도 안 믿었는데 정말 제가 순진했나. 우리는 아마도 저의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이 한나라당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저의 그 경험, 이 기억에 의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슬람들이 여자들에게 막 이 부르카 입혀준 것처럼 저 나름의 어떤 부르카를 입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했고, 저도 이제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이 많은 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